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된 지도 3주가량이 지나니 검찰이 슬슬 움직이려는 모양입니다. 어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재수사에 들어가더니 오늘은 마침내 무려 2년이나 지난 윤석열의 국힘 당무 개입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JTBC 단독입니다. 검찰이 2023년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윤석열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는 많이들 기억하시듯 친윤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윤석열이 당무 개입을 했다는 의혹인데, 역시 가장 관건은 내란 세력 그 자체인 검찰이 정말로 윤석열을 수사하느냐 아니면 면죄부주기용 수사를 하느냐일 것입니다. 물론 정예능은 검찰이란 조직을 절대 믿지 않고 검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수사관들까지 검찰이 묻었다면 상종을 못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대검 등 검찰 수뇌부는 몰라도 일선 수사검사들은 정권 교체를 대비해 뭐라도 했다는 흔적을 남기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이번 JTBC 보도 여러분께 자세히 공유드리자면, 지난 2022년 12월 제3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바꾸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이야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알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엔 정치방송 패널들이 설마 국힘이 전대루를 당원 100%로 바꾸는 것 아니냐고 농담을 할 정도로 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룰 변경과 더불어 윤석열의 당무 개입 의심을 거의 확신으로 바꾼 건 노골적이어도 너무 노골적인 당시 전대 진행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나경원의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종용했던 친윤 초선들의 연판장 사건이라든지, 안철수를 겨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지금 봐도 충격적인 발언을 대통령실 인사가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한달할지, 정말 당시 사건은 지금 봐도 참 대단하다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나경원은 대통령실과 친윤의 전방위적 압박 분위기에 출마를 포기했고, 이는 희한하게도 윤석열에게 탄압받은 인사라는 동정론으로 연결되어 지난 22대 총선 당선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철수 역시 전대를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국힘 당원들에게 김기현 지지 안철수 비판 홍보물을 공유하는 등 노골적인 대통령실의 움직임에 맥없이 김기현에게 패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판이 뒤집혔습니다. 당시엔 수사기관이 충분히 이에 대한 수사를 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에 검찰은 전당대회가 끝난 지 2년이나 더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해당 사건 고발인에게 오는 29일 고발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하며 수사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자,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 슬슬 청구서가 날아드는 모습입니다. 물론 정예능이 보기에 어제부터 시작된 검찰의 내란 우두 부부 수사 언플은 앞서 말한 대로 검찰이 직무유기죄를 피하기 위한 면피성 수사라고 생각하지만, 검찰이 이 당무 개입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인데, 현재 거론되는 국힘 정당 해산 사유에는 내란도 있지만 이 당무 개입은 헌법 8조에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대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이 만약 유죄가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지시를 받아 정당을 운영했다는 것이 되고, 이는 내란만큼이나 빼박 정당 해산 사유가 됩니다. 즉, 검찰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휘발성이 강한 사건을 다시 잡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의 존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보도는 역시 검찰 수뇌부들의 뜻이라기보다 검찰의 힘이 빠지더라도 장래가 창창한 일선 수사검사들의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이 어제 김건희 관련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다시 파고 디올백은 묻는 희한한 결정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는데, 관련해 박은정 의원이 해석하는 최근 검찰의 행보 분석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디올백에 대해서는 또 수사를 안 한다네. 내부적으로 아마 서로 싸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검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다음에 밑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적 결론을 내는 건데, 디올백 수사해야 돼요. 알선 수재 등 전부 다 다시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거 재항고해서 대검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아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이번에 밝혔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그 전에 털어줬던 애들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얘네들 최소한 징계는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예리하게 말씀하셨는데 예. 저거 벌점 정도 줘요. 저- 고검에서요. 벌점이 문제가 아니라 헌재에서 저 검사들 탄핵 심판에 기록을 안 내놨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어떤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의문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 기록에 보면은 분명히 직무유기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뿐만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뻔한 결론이긴 하지만 결국 정답은 정권 교체 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특검을 통해 법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혜경 씨에 따르면 명태균 게이트도 처음에는 창원지검 수사검사들이 의혹이 있었지만 윤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진술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한 걸 봐도 그렇습니다. 고로 행복회로, 불행회로 모두 제외하고 정예능은 검찰이 이 윤석열 당무 개입 사건을 초반에는 의외로 열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보나 결국 기소 단계에 이르러서는 대검의 태클을 받아 흐지부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고려를 그나마 덜하는 수사검사들이 이번 사건을 물었다는 것 자체는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하되 결정타는 역시 특검과 정권 교체가 필수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연하고 이창수 등 내란 검찰, 콜검 등 저 내란 우두 부역자들도 반드시 단죄받기를 기원하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